10월 10일 토요일 하루 동안 PCR 테스트를 19,00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 확진자 수가 5,008명이 나왔어요. 5,008명. 5,008명이 나오고 가트만두 벨리도 2,6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치료해서 이제 회복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활성 환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아TV 시청자 여러분. 10월 10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5,00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5,684명 됐고요. 1일 확진자 수로는 최대입니다. 최대고, 그리고 카트만두 벨리는 2,67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이 넘었어요. 카트만두 벨리가 4만 170명. 세세하게 보면 카트만두만 2,100명입니다. 2,100명 하루에. 박타푸르가 203명, 랄리푸르가 369명 이렇게 확진이 떴습니다. 전체 하루 확진자의 53%가 지금 카트만두 벨리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게 PCR 테스트 양이 많아가지고 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겁니다. 뭐 10,000건, 11,000건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숫자도 나오고, 그리고 카트만두 벨리도 53% 이 정도 나오는 게 맞거든요. 반 정도 나오는 게. 그래서 아무튼 19,000건을 PCR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지, 이제 그게 의문이고요. 지금 활성 환자 좀 체크해 볼게요. 카트만두에만 지금 활성 환자가 14,3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타푸르에 1,287명, 랄리푸르에 2,231명. 랄리푸르 엄청 많죠. 그렇게 해서 지금 카트만두 벨리에만 활성 환자가 17,888명. 그러나 이 중에서 한 60%는 집에 있겠죠?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로 확진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을 지금 안 가요.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고 어느 정도 버틸만 하면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288명 지금 활성 환자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4명 나왔습니다. 14명이 나오면서 어저께 600명 돌파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614명이 됐습니다. 디스트릭트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리 45세 남자, 모랑 20세 남자, 72세 여자, 살라히 71세 남자, 카트만두 68세 여자, 90세 남자, 랄리푸르 43세 남자, 49세 남자, 박타푸르 68세 남자, 머칸푸르 77세 남자, 다딩 31세 여자, 너알버르시 이스트 36세 남자, 루판더히 57세 남자.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한 사람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1,229명. 회복하는 사람은 지금 정해져 있죠. 대부분 1,000명대예요. 가끔가다 많이 나오면 3,000명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완치돼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74,252명이고요. 회복률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신규 확진은 늘어나고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줄어드니까 회복률은 줄어들죠. 70.3%. 세계 평균이 한 75%인데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지금 네팔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케이스 3만 건이 넘죠. 3818건입니다. 전에 보건인구부 장관이, 보건인구부 그 대변인이 25,000명 넘으면은 럭다운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수치가 25,000명이었어요. 그때 인용한 수치가. 지금은 거기서 5,8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17,000명대로 늘었어요. 17,164명. 시설, 병원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13,654명. 네, 이렇습니다. 17대 13이 됐습니다. 이게 뭐 한때 10대 9 이랬었는데, 그쵸? 검역소 인원 약간 늘었습니다. 226명이 늘었습니다. 226명이 늘으면서 4,686명 보이고 있고요. 하루 동안 PCR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320건을 해냈습니다. 최대 검사를 했어요. 이렇게 계속 최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루에 2만 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어제는 보였습니다. 정말로.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환자를 찾아내서 빨리 격리시키고 치료하고 이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계속 늦춰왔었고, 네팔 당국이. 그리고 감염자가 있으면은 그 감염자 가족만 검사를 하고 그 주변은 지금 추적을 안 했거든요. 감염 추적을.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거 병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매일 그냥 계속 신규 확진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 수만 늘어나는 것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10월 17일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 관광객 이렇게 하면요 꼭 트레킹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네팔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네팔 사람들은 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여겨요. 무조건 일반 업무를 보든 뭘 하든 들어오는 사람은 다 일단은 관광비자로 들어오시잖아요. 관광비자로 15일 끊어서, 한 달 끊어서, 3달 끊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 입국 아니면 뭐 관광객, 트래커 이렇게 얘기하면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 방문할 때 7일 동안 원래 호텔 격리 있다고 전에 발표했다가 지금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러서서 호텔 격리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PCR 테스트 음성 결과서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PCR 테스트나 항원 검사, RDT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는 도착 비자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 비자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기 거주 비자, 그리고 아니면은 비즈니스 비자 갖고 계신 분들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굳이 트레킹을 안 가시더라도 포카라나 뭐 룸빈이나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 항공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름을 전해드렸었는데, 요것이 바따라이 장관이 있었는데 10월 10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장관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카트만두 시장 석가시장에 한번 감염이 됐다가 완치가 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랄리푸르 시장이 감염돼서 아직 완치됐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치료 중인 것 같고, 지금 장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지방 관료들은 많이들 걸렸어요. 많이들 걸렸는데 지금 중앙부처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스 박다라이 장관이 항공 관련 국내 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좀 감염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문화관광 항공부 장관이 감염이 됐으면은 이 요거스 바따라이 장관과 접촉한 여러 사람들이, 또 장관들이 있을 거고, 또 올리 총리도 있을 거고, 네,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좀 코로나 소식하고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좀 착한 소식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된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비끄럼 반달씨.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끄럼 반달씨는 약을 파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20세의 약사입니다. 지난 1개월 반 동안 그는 마하라즈건지에 있는 트리부반 대학 교육병원에서 감염된 약 3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는 이 트리부반 대학 교육병원에서 6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의료인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감염이 돼서 집에 갈 수도 없고 격리소에 머물 수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전염병에서 의료 종사자를 구하는 것은 많은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건 종사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감염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가족들과 상의한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150만 루피를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인과 환자를 위한 무료 급식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병원 행정부의 허가를 받고 무료 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발열 클리닉실, 응급실,
수술실, PCR 실험실, 격리실, ICU실, 병원 카운터 의료 종사자와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영양사 레누 야답 씨가 감염자들을 위해 식단을 맞춰 음식은 비끄럼 반달 씨가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도 일주일에 4번이나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난 45일 동안 310만 루피가 음식 재료, 직원 급여 및 주방 임대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혼자서 무료급식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UN 난민기구 UNHCR에서는 인공호흡기를 기부해왔고 육군 여성연합에서는 식량을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캠페인이 시작된 후 45일 동안 지금까지 32,900명 분의 무료급식을 배포했습니다. 비끄럼 반달 씨는 할 수 있는 한 봉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 사재를 털어서 감염된 의료 종사자, 그런 환자들에게 이렇게 급식을 하는 이런 빛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네팔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본인 돈 150만 루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2배로 늘었어요. 310만 루피를 썼대요. 근데 그게 다 기부자들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는 가족들이나 뭐 친한 사람들 위주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기 말씀드렸던 유엔 난민기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음식 기증, 그리고 현금 기증 이런 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살밖에 안 된 약사인데 되게 아주 그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3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은 더 쌓인 축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9월 둘째 주 락다운이 해제된 이후 메트로폴리탄 교통경찰관은 이미 19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3월 24일에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코비드-19 사례가 벨리 전역에 만연해짐에 따라 음주 측정 검사가 경찰과 일반인 모두에게 많은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어떻게 할지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경찰 직원은 특히 홀수 짝수 규칙 시행 이후 운전자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 코비드-19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60여 명의 교통경찰이 코비드-19에 감염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진지한 술꾼을 위한 창조적인 수단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첫째 주에 경찰은 벨리 전역에 50여 개의 남녀 교통경찰 요원 모형을 설치하였습니다. 경찰 측은 술 취한 운전자들은 밤이 되면 모형 경찰을 구분 못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통경찰 공무원들도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바리케이트 세워갖고 음주 측정하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입에다 대면 안 되니까 음주 측정기가 다 입으로 되는 방식으로 하니까는, 그쵸? 그래서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음주운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리고 굳이 음주 측정기를 안 해더라도 차가 꾸불꾸불 가고, 그래서 잡아서 문 열어서 보면은 술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발이 되는 건데, 그렇게 접촉하다 보니까는 교통경찰들 감염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되게 많이 합니다. 카트만두 엄청 많이 해요. 사람들 대부분이 차 끄는 사람들은 뭐랄까 부자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권력 기반도 갖춰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합니다. 자기는 뭐 걱정 없다고, 경찰들을 누구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막 술을 먹고 운전해서 다 갑니다. 문제 심각해요. 물론 뭐 거기보다 더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이제 운전사를 데리고 다니지만은, 운전사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차 몰고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문제고요. 이거는 뭐 네팔뿐만이 아니라 다 문제죠. 음주운전은 사회적 어떤 그 범죄잖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9월 첫째 주에 그 마네킹을 그 시내 곳곳에 다 배치했어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저도 막 다니다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딱 들고 경찰이. 처음에 저 한 이틀인가 3일은 몰랐어요. 저도 진짜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네킹인 거예요. 마네킹을 곳곳에 세워놨어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벌금 얼마 낸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50여 개의 모형 그 경찰 인형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경찰도 있어요. 여자 경찰도 여기 머리를 뒤로 이렇게 쪽져갖고 이렇게 딱 따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그 네팔이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 어떻게 그 제도 같은 거 시행할 때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합니다. 하다못해 그 경찰 단속 그 인형도 남자 경찰관, 여자 경찰관 그렇게 나눠서 해놨어요. 참 신선했습니다. 아무튼 더 사인 띠아르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카트만두 밸리를 많이 안 나갈 것 같고, 대부분 작년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밸리에 더 많이 사람들이 축제 기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하루에 지금 5,000명. 근데 이거 5,000명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19,000건 PCR 테스트 해본 적 없잖아요. 어제 처음 했어요. 10월 10일 날 처음 했고 19,000건을 하니까 5,000건이 나온 겁니다. 거의 한 25% 육박하는 그 진단율을 보이고 있죠. 확진율을. 되게 많은 편인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쭉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이 PCR 검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게 지금 피로가 누적이 됐을 거예요. 누적이 됐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진짜 장담을 못 합니다. 아무튼 10월 10일 날 PCR 테스트를 19,000건을 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자티비는 매일매일 이렇게 네팔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이나 아니면은 뭐 네팔 소식, 트래킹 소식 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구독 눌러 놓으십시오.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제일 먼저 네팔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